안녕하세요, 다트TV 상호입니다. 오늘도 다트 강좌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Spinning like a broken record. For a player you don't know that many major chords.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다트를 던지실 때 다트가 다트 보드판에 박히지 않고 튕겨져 나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이 샤프트가 그냥 똑 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죠. 그냥 일반 플라스틱 샤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샤프트를 교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긴 할 텐데, 카본 샤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드판 맞고 튕겨서 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똑 하고 부러지는 그런 불상사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속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샤프트가 부러지는 것을 좀 방지를 하려면 일단은 보드판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방지를 해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보드판에 박히지 않고 그냥 튕겨져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바운스 아웃이라는 게 뭘까요?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이게 튕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튕겨져서 나가는 것, 이거를 이제 바운스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드판에 원래는 다트가 정상적으로 꼽혀서 점수가 인식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건데, 보드판에 박히지 않고 그냥 튕겨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바운스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보드에는요, 이 세그먼트에 수많은 구멍들이 있잖아요. 소프트 팁에 그 구멍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보드판에 박히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그 구멍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튕겨나가는 것을 바운스 아웃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바운스 아웃이 일어나 버리면 샤프트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배럴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만일에 내가 샤프트가 부러졌는데 여분 샤프트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만큼 답답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혹시라도 대회장에서 일어났다면 당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운스 아웃이 무엇인지는 알았으니까 왜 일어나는지 원리를 알아야겠죠. 이 다트는 무조건 포물선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박히는 각도가 최종적으로 수직으로 박히긴 하지만 딱 박히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각도가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로 박히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소프트판을 제가 옆에서 바라봤을 때 세그먼트의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트가 포물선으로 이렇게 날아와서 박히게 될 때 각도는 평균적으로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하면은 보드판에 최종적으로 박히려면은 저 구멍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박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소프트 팁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트의 진행 방향은 이쪽, 그리고 보드판에 실제로 탁 맞으면서 팁이 살짝 휘어지고 그 다음에 구멍 안에 쏙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보드와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에 쏙 들어가서 딱 박히게, 그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가 이 바운스 아웃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소프트 팁의 마모가 심해져서입니다. 소프트 팁이 보드판에 이제 여러 번 박히게 되잖아요. 들어갔다가 뺐다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다트를 던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 팁도 어느 정도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이 생기면서 마모가 생겨요. 그리고 이 팁이 마모되는 것처럼 소프트보드판에 있는 세그먼트도 어느 정도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래된 머신, 사람들이 좀 많이 던졌던 머신, 그런 보드판에다가 좀 마모가 많이 된 소프트 팁을 끼고 던지게 되면요, 그냥 쑥쑥 빠질 정도로 되게 헐거워집니다.
세그먼트의 구멍이 이만큼 넓은 상황에서 팁도 마모가 돼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구멍은 이만한데 팁이 이만하면 당연히 유격이 생겨서 헐거워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돼버리면은 보드판에 딱 박혔을 때 그냥 쏙 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배럴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냥 스르르르 빠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팁의 마모가 많이 돼서 많이 헐거워져서 그렇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트가 보드판에 박혔을 때의 최종 각도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보드판에 박히는 이 그림을 다시 보면요, 포물선으로 날아와서 45도의 각도로 이렇게 박힌다고 했었을 때요, 그 45도 각도보다 더 높은 각도로 이렇게 진입을 해버리면 팁이 휘어지면서 세그먼트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보드판에 딱 박혀야 되는데 각도가 너무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연히 각도가 더 세워지게끔 진행 방향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세그먼트 안으로 팁이 휘어서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맞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바운스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각도가 아예 세워진 게 아니고 아예 낮은 각도로 이런 방식으로 와버리면 바운스 아웃이 더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드판에 박히기 직전의 각도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다트의 진행 방향은 팁 끝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되는 방향이 아니고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다트는 포물선으로 해서 중력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힘 때문에 진행 방향은 밑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팁은 위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 다트가 보드판에 박힐까요? 박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예 배럴이 통째로 그냥 세그먼트를 때려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튕겨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위아래의 각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각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좌우로도 바운스 아웃이 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트를 던질 때요, 보드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요, 이렇게 해서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서 박히는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날아가서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위의 각도, 아래의 각도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바운스 아웃이 되는 것처럼 좌우 같은 경우도 바운스 아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이 팁이 마모돼서 바운스 아웃이 되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팁을 교체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죠. 내 스로잉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다트 각도가 높이 있는 상태여서, 그리고 다트 각도가 낮게 박히고 그리고 옆으로도 박히고 이래서 바운스 아웃이 나는 건데, 이 슬로우 모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내가 보드판에 어떤 방식으로 박히는지 어떠한 각도로 박히는지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 방법 이외에 혹시 스틸보드에 다트를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틸보드 같은 경우는요, 소프트보드와는 틀리게 내가 던진 다트가 그 각도 그대로 이 스틸보드는 박힙니다. 슬로우모션 카메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 스틸보드가 있으시다면 한번 컨버전 팁을 이용을 해서 교체를 하셔가지고 이 스틸보드에다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다트 각도가 최종으로 어떻게 박혔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아, 내가 다트 각도가 굉장히 높이 이렇게 박히는구나. 그러면은 바운스 아웃이 소프트에서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각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박히거나 아니면 각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박히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스로잉을 조금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스로잉이 다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각도가 거의 세워져서 박히는 분들은,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런 식의 다트 라인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다트를 던질 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좀 세기 때문에 다트의 팁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플라이트 부분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우라누키라고 해가지고 일본식 명칭이긴 한데 앞이 들리고 뒤쪽이 내려가는 이 방식의 라인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이 우라누키 방식 같은 경우는 다트가 그루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트 보드판에 박혔을 때 너무 각도가 세워진 상태로 박히게 되면은 스틸보드는 상관이 없지만 소프트보드에서는 바운스 아웃이 날 확률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워서 박히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라인에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트를 놓는 순간에 다트가 거의 앞으로 누워서 놓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립이 좀 깊거나 아니면은 손목이 먼저 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여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트가 좌우로 흐트러지는 것은 제가 영상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할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스로잉이 어떤지 실제로 이렇게 바운스 아웃이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스로잉을 좀 많이 체킹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스로잉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고치는데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다트 핀이 다트 보드판에 박히는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트 바운스 아웃이 나는 이유와 그리고 해결책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을 보시고 바운스 아웃이 왜 나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잘 고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전문적인 이야기도 좀 섞여 있었어 가지고 초보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다트를 하시면서 알아두시면은 꽤 유용한 지식이니까요. 나중에라도 몇 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트TV 상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